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파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을 넘어서서 고발전으로까지 비화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에서 한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채고서 잘 견딘 것 같다. 이 발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안보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인근 도로를 끊거나 장벽을 쌓는 것을 보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북한이 이 탱크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느냐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각해서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군사 쿠데타를 하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요.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 같다면서 윤 정부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지난 3년 동안 나라 안보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국격도 훼손됐다고 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계엄하겠구나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추론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더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한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의 기치로 내란 종식이라는 걸 내세운 만큼 어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이른바 북풍을 생각하고 있었고 북한이 이를 눈치채서 휴전선에 탱크 장벽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이 북한을 계속 자극했는데 북한이 잘 참아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지난 정권 내내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았다는 게 지금 정설처럼 돼 있는데 이 후보는 정반대로 계엄 사태와 연결지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선동을 넘어 과대망상이라고 하면서 특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알아챘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황당한 사고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 행위를 두고 북한이 잘 견뎠다고 두둔하는 안보관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와 방탄 유리막도 모자라서 이제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빵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불법 도발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도 북한이 잘 견딘 것 같다라는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세 현장에서 나오기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아무리 정권을 잡겠다는 열망이 크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면서 아직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주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들의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세 현장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이 과연 적절합니까? 아직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주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장병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숭고한 노력을 북한에 대한 자극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은요,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북한이 휴전선 인근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은 것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 측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올까 봐 선제 대응한 거란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북측의 휴전선 인근 요새화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이어진 통일론 지우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측을 남주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남북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했고요. 영토 평정이란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선언 이후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사 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대전차 방벽과 지뢰 매설 등 국경 요새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그 장벽이라는 거는요, 지난해 11월이었죠.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의 도로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나서 쌓은 토성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이를 두고서 우리 군 안팎에서는요, 북한의 내부 단속용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그 자리에 매일 이 병력 수백 명을 동원해서 중장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 콘크리트 대전차구, 그러니까 이 대전차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경의선 대전차구의 경우 높이만 11m에 달했는데요. 이 당시 공사를 마친 북한군이 구조물에 인공기를 꽂고 사진을 촬영한 뒤에 또 인공기를 철수하는 모습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북한의 이런 조치가 러시아로의 이 대규모 파병 등으로 내부 동요가 심각해져 탈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루트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북한의 6.25 남침을 언급했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어제 이 후보 발언을 비판하면서 다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이 후보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6.25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도발에 맞대응을 하며 양측 간 갈등이 증폭돼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작년 초 북한 김정은에게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정치권 공방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북 상전의 비극 6.25의 전범 김일성과 핵 개발로 남북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김정일이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읽히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 유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채고서 잘 견딘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종식, 비상계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잘 참아서 한반도에 지금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한 비판 논평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12상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위헌 위법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무인기를 평양 한복판에 보냈던 것, 전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국회 청문회인가요? 곽종원 사령관이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얘기를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아파치 헬기 등을 출동시켜서 적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라. 이런 전례 없는 강도 높은 훈련 지시. 그러니까 북한은 자극하는 훈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과 과연 다 무관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연결도로를 끊고 했던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정들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단속력이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내부 단속력, 그러니까 탈북을 막기 위한 루트로 사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엄을 통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무인기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예로 들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하여튼지 간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무인기는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아무리 선거 국면이지만은 국익에 해가 되는 말씀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대단히 잘못됐죠. 첫째로 기본 전제부터 맞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서 북한이 요새화를 해서 막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탱크로 북한에 밀고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던데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옹호해주고 합리화해주는 듯한 발언으로서 매우 잘못됐죠.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도로를 끊고 방벽을 쌓고 이렇게 요새화를 하는 것은 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반증하고 싶으면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서야 그렇다면 근거가 대단히 빈약한 일종의 뇌피셜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오랫동안 자극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보를 온전히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한을 자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나 할 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했던 우리 북한이라는 말까지 소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적절한 발언은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